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성 겸임 교수 겸 현직 법률사무소 소속 손해상사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현재 보상마스터라는 보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제가 카메라를 쓰지 않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보기보다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얼굴을 비췄을 때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이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제 얼굴을 봤을 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 캐리커처보다 못생겨서. 그래서 안 하고도 있다는 점 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제가 그 보상마스터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이버에서는 보상마스터라는 필명만 사용하고 블로그 이름은 전부 이제 뭐 사고에서 보상까지라든가,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가끔 문의가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유튜브는 당연히 보상마스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이버에서는 사고에서 보상까지라는, 그 다음에 보상 제대로 마스터하기, 그 다음에 보상 삼아. 이름이 촌스럽죠? 당연히 옛날에 만들었던 소리입니다. 얘가 2012년, 얘도 2012년. 근데 이제 그 필명만 제가 보상마스터 썼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블로그 이름을 갖다가 보상마스터를 변형한 형태가 많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뭐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제 필명이 보상마스터고, 만약에 뭐 유튜브 채널에서 듣고 저를 네이버에서 찾으실 것 같으면은 그냥 포털에서 손해사정사 이윤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블로그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블로그 들어가서 첫 글 보시면 나오니까요,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 진단비 보상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 직장유암종이라는 것은요, 뭐 카시노이드 튜머 또는 뭐 그 신경 내분비 종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 사례자분은 좀 독특했어요, 사실. 제가 그 대구에 그 보상 강의를 갔습니다. 그 이제 금융대리점 보상 강의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고지의무 위반이라든가 뭐 실제 사례라든가 이런 거 들어갔다가 그 당시 한 4시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구로 가서 기차를 타고 갔죠. 열심히 타고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소개시켜드렸던 직장 유암종 카시노이드 튜머라고 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 코드로 치면 D37.5, 뭐 D37 점을 빼기도 하는데 D37.5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듣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 케이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니 나중에 이제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직장유암종으로 D37.5, 우리 암진단비는 C코드가 나왔을 때 지급을 하죠. D37.5는 경계성 종양으로 코딩이 내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진단은 2013년 1월 14일 날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언제 처리했느냐? 2019년 7월 달에 처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2019년 5월 달 정도에 제가 교육을 갔다가 이분을 만났었거든요. 이분이 2013년 1월이면은 벌써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미 그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D37.5니까 소외감 진단비만 주고 끝난 겁니다. 끝나가지고 요거를 그러면 일반암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뭐 100%는 아니지만은 먼저 조직검사 결과제 진단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요, 전체 화면으로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시경 결과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시료를 채취했고, 종양을 채취했고, 이 용종을 쭉 보니까요, 네 번째에서 이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뜻이고 카시노이드 튜머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직장유암종, 신경내분비 종양, 카시노이드 튜머 또는 뭐 카르시노이드라고도 하는데요. 뭐 발음은 영어 발음이므로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어쨌든 렉텀이면은 직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직장에 있는 유암종이라는 소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결과입니다. 결과상 이 친구는 직장 유암종입니다. 이 종양이라는 친구는 직장 유암종입니다. 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단 내려진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가.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2013년도 그 당시에 진단을 했던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물론 대구까지 갔죠. 대구까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진료 소견서를 먼저 요청했어요. 2013년도 1월 달에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단 받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서 형태학적 분류성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암 진단비를 판단할 때는요. 암 진단비는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암 진단비 지급 여부는요. 병리학적 진단 플러스 임상적 진단. 이게 일치하면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상적으로는 악성인데 병리학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학적 분류상 악성이 아니다. 그러면 암진단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임상적 진단을 받았으니 달라라고 분쟁이 붙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병리학적 진단으로 악성이 나왔는데 임상적 진단으로 아까 보셨죠? 악성이 안 나왔죠. C가 아니라 D코드 줘버렸으니까요. 경계성 종양을 줬으니까 이 경우에는 병리학적 진단으로는 슬러시 3 악성이라고 진단을 해놓고 임상적 진단에서는 진단서상 D37.5 즉 경계성 종양만 판단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병리학적 진단에서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는 의사와 임상적 진단을 내리는 주치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두 명의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주치의분에게 그래도 진단은 최종 진단을 받아야 되므로 여쭤봤어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현재 기준에서도 봤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슬러시 3 이 악성입니다. except of appendix는 충수를 제외한 나머지 카시노이드 튜머에 대해서 6차 기준에서는 슬러시 3 악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시 3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악성으로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두 번째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C20이 나와야 되겠죠. D37.5가 아니라. 하지만 체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큰 병원, 대구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요거를 C코드로 줘도 되느냐. 이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안 된다. 이거는 슬러시 3은 맞지만 그 직장 유암종은 일반 암에 비해서 생존율도 높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으며 예후가 좋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암으로 보기가 어렵다. 경계성 종양 D37.5가 타당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난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황급히 말렸죠. 왜? 여기서 슬러시 3 받고 D37.5로 받아버리면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더 어떤 명분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제3의료기관에 동시감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차라리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병합 코드도 안 될까요?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아주 주관적으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있는 것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굉장히 좀 그 교육성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가 안심을 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서류를 맨 처음 받고 대구에 왔다 갔다 했던 날짜가 보시면 제가 맨 처음 팩스로 요 진단서하고 서류 받았던 날짜가 2019년 6월이죠. 2019년 6월 달에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뭐 병원 협조가 좀 대부분 사실상 협조 정도라고 해서 30% 정도밖에 협조가 안 된 거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면 법률 보상적 지식 보상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서 보완해가지고 보냈었고요. 7월 4일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불편사항 진행이 종결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며 뭐 쭉 해가지고 처리가 됐죠. 아주 해피하게 끝이 났는데요. 당연히 판례라든가 이런 걸 근거로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2개 정도가 직장 유암종에 대해서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현재 1심에서 다시 그 카시노이드 튜머 유암종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S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도 청구하면은 안 주려고 하고 지금 현재 다시 1심부터 소송이 들어갔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유암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진단비를 청구하시려면은요. 뭐 시간이 오래됐을 때 소멸시효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직장유암적으로 소외감 진단비만 받았더라면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을 합니다. 일반암으로. 그러면은 보상 받으실 때 이분처럼 그 당시 소외감 받았던 거 빼고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꼼꼼히 준비를 해가지고 주치의 면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요. 이분은 2013년도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6차가 적용돼야 됐지만 그 외에 다른 시기에 그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가입 시점 기준으로 보느냐 진단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른 쟁점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은 뭐 약은 약사에게, 보상은 전문가에게, 신뢰 가는 분한테 맡기시는 게 맞겠죠. 주변에 뭐 믿음 가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한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포털 검색, 제가 보상마스터는 필명만 쓰고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검색하면은 저 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해상사 이윤석을 포털에서 검색해 주시든가, 또는 요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직접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유료를 뭔가 부과하는 이상한 번호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카시노이드 튜머 직장 위험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거 웹툰 하나 띄워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직장요원 종인이 암진단비 청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네들 자문회사는 그렇대요. 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단비 못 드립니다. 진단서 당신은 직장 유암종에 진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요 장면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직장유암종에 대한 보상 내용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